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일한 원내 야당이었던 투쟁민주당이 프라보어 정부와 협력할 것임을 공식 발표하며 야당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 배경에 하스토 크리스티안토 당 사무총장을 둘러싼 부패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쟁민주당은 하스토 사무총장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대립보다는 협력적인 태도를 택했습니다. 해당 수사는 조코이 전 대통령 임기 말기에 임명된 부패방지위원회 지도부가 진행 중이며 투쟁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동기가 깔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정부와의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프라보어 정부와 대립하기보다는 협력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관계를 안정화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메가와티 투쟁민주당 대표와 프라보어 대통령 간의 오랜 우호 관계도 이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가와티는 최근 연설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더 큰 협력을 위해 프라보어 정부와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적 친분이 정치적 결정에 작용했음을 암시했습니다. 투쟁민주당은 4월로 예정된 당대회에서 프라보어 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당내에서는 정부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견제와 균형 역할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 역량 강화, 에너지 안보, 천연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1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섬나라로서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 같은 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하며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산업 육성에 일본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는 양국 간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국방장비 기술 협력을 포함한 실무급 국방협의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인도네시아에 고속 순찰선을 제공할 첫 번째 공식 안보 지원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방뿐 아니라 에너지와 식량 안보,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 앞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동 개발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 국방장관 간 2+2 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양자 외교를 위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는 이번 방문 중 말레이시아를 들른 뒤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 대금의 일부를 국내에 단기간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수출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정이 자금 순환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에 도입된 해당 규정에 따르면 광업,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수출 기업들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 대금의 최소 30%를 인도네시아에 3개월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이 예치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탁함단이 인도네시아 경제인연합 회장은 자금이 묶이면 기업들이 생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하며 정책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업과 파묘 등 주요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업협회의 부디 위보어 회장은 자금 부족으로 수출량을 줄이는 기업이 많아졌고 이는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어업 부문을 규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강화해 루피아 환율 안정과 외화 대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지난해 12월 1,557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가당 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올해 국가 예산안에 포함되었으며 2021년 세제조합법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음료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특히 커피숍과 버블티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료를 포함해 공장에서 제조된 가당 음료도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치는 국민의 당 섭취를 줄이고 관련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의 11.7%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2018년 8.5%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가당 음료 소비량은 지난 20년간 15배 이상 증가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가당 음료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꼽힙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정책이 물가 상승과 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2025년 국가 예산안에는 가당 음료 소비세로 약 3조 800억 루피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니켈 원광 채굴량을 전년 대비 약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트리 위나르노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 광물석탄국장은 올해 니켈 원광 채굴 할당량을 2억 톤으로 설정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채굴량 2억 7,200만 톤의 약 74% 수준으로 니켈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에 따른 조치입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정제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 과잉과 전기차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니켈 가격은 2022년 톤당 48,000달러에서 올해 15,000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채굴량을 1억 5천만 톤까지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최종 할당량은 과잉 공급 해소와 산업 안정화를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금융회사 맥쿼리 그룹은 만약 채굴량이 1억 5천만 톤으로 줄어들 경우 전 세계 공급량이 35% 감소하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부 자바에서 한 경찰관의 집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로 이웃에 거주하던 친척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부 자바 경찰은 해당 경찰의 집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취미와 직무 관련 활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경찰이 전자기기 조작을 즐겨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발은 월요일 오전 9시경 동부 자바 스몰라왕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과 배우자는 직장에, 자녀들은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두 차례의 폭발 소리와 함께 화약 또는 유황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경찰의 집은 거의 전부 파괴되었으며 인근 세 채의 주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주변 6채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웃에 거주하던 친척과 친척의 아들은 집이 붕괴되면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동부 자바 경찰은 폭발물 해체팀을 현장에 파견해 3kg LPG 가스통과 전자기기 여러 대를 회수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후기 조사 결과 폭발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며 전자기기와 가스 누출 간의 연관성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폭발물이나 폭약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